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냐면은 123페이지 자동차세 납부서. 보통 이제 1월 달쯤에 되면요, 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고지서를 이렇게 그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방세 내는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메일이 온다든가 이렇게 전자 고지가 오는 경우도 있죠. 인터넷 같은 거 많이 쓰는 경우에는 전자 고지. 자, 자동차세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자동차세 잘 아실 것이고, 밑에 설명을 보니까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사의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가 업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회사가 업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냈는데 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를 냈는데 회사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 그 승용차는 우리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 개인 승용차야. 사모님이 집안일 보는데 끌고 다니는 승용차인데 그것을 사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 사모님이니까 제 거 세금 좀 내주세요 하고 고지서를 줘보고 왔어요. 그럼 내드려야죠. 내드리는데 회사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장님, 사모님은 사장님과 마찬가지니까 자본금에서 인출금으로 빼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 자본금을 빼간 거예요. 출자했던 걸 자기가 빼간 거예요. 그래서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사장님 승용차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사장님은 우리 회사 지금 근무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외부에서 뭐 다른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장님 승용차는 사장님 업무용 승용차로 보니까 그거는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동차세, 뭐 재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장님 집안의 재산세, 사장님 집의 재산세하고 회사 재산세하고는 달라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재산세, 그건 회사 업무용 업무에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사장님 개인 집에 대한 재산세는 회사의 비용으로는 안 된다. 그걸 만약에 개인 회사에서 내달라고 했으면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개인 회사는 개인 거예요. 그 회사 돈이.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감소시키면 돼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 재산세 얼마 내달라 그러면 인출금으로 떨면 돼요. 인출금. 근데 법인은 말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재산세 내주세요. 그런 대표이사 거의 없죠. 그런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건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 회사 같은 법인 많이 있죠. 조그마한 법인들이 다 개인 회사 같은 법인들이에요. 그런 회사는 사실 그게 자기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주주예요. 혼자 주주. 그러니까 자기 재산세를 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회사 처리를 인출금으로 하면 회계 처리를 인출금으로 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엄연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맞추어서 그건 회계 처리해야 돼요.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즉 가불. 가지급금 처리해가지고 다음 달 대표이사 급여 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표이사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재산세 낸 거 빼고 나머지만 통장 이체 시켜줘야 돼요. 가지급금을 그때 상계 처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어차피 다 대표이사 급여로 나간 걸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기중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거를 뭘 지출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입금을 해주면 된다. 근데 대표이사도 지금 자기 봉급 받으면 다 쓸 일이 있는데 자꾸 공제하고 주니까
막 야단을 치네. 뭐라 그러냐고. 예, 그러지 말라고. 그건 좋다. 예, 계속 가지게끔 잔액이 남는 거죠. 예, 결산 때는 반드시 이건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그런 관계를 알면 됩니다. 쉽게 이해해요.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 현금 납부했어요. 여기다 한번 여러분 써보실래요? 자, 요거 번호를 3번이라 하고요. 차변에 이게 자동차세도 비용입니다. 무슨 비용일까요? 개정 과목이. 예,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동차세는 차량 유지비가 아닙니다. 네. 자동차세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긴 한데 차량 유지비하고는 다르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얼마죠? 영수증에? 예, 그래서 78,000원이 되고요. 대변은 역시 현금으로 냈으니까 현금 7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여러분이 이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요소 맞는 것이고요. 자산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 성립이 되죠.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다 있는 거라고. 비용이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했구나. 네, 어서 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파티 하려고 그걸 가져오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나가주셔도 돼요? 네. 같이.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했다. 나 하나 더 파는 거가? 시그니까 뜨거울 때 드시고 10분 땡기죠. 이거 노트. 왜? 나한테 왜 그러니?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이 문제는 분계가 차변이 세금과 공과, 대변이 현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출금 전표로 입력하면 한 줄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수납한 날짜 있죠? 네. 2월 15일로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15 입력하시고 1번, 구분은 1번 출금으로 해주시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으로 검색하시면 세금과 공과도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로와 이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800번대를 쓰셔야 돼요. 800번대라는 것은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 자, 세금과 공과금의 거래처는요 의미가 없고요. 적요를 잘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적요번호 1번 선택하시면 자동차세 납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네, 거기다가 금액 입력하시면 되죠. 78,000원 차변에 78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관리부 직원이네요. 장그래 사원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이걸 이제 경조금이라고 그러죠. 경조금. 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이런 경조금을 지급한 것은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차변은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이 되고요.
대변은 역시 현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의 결합 관계는 차변 비용 발생이요 대변 자산 감소입니다. 계속 지금 비용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지금 손익계산서는 계속 지금 당기 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여기 결혼식 날짜인 2월 25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급한 날로 하면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별다른 날짜가 없으니까 2월 25일자로 전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25일 입력하시고 출금으로 하시고 복리후생비 811번 골라주시고 적요에다가 여기서 가능한 세부적으로 적는 게 좋은데 거기 사원 이름이 나왔잖아요. 장글에 그래서 장글에 사원 결혼 경조금이라고 이렇게 사원 이름을 적요에 넣어주면 확실하겠습니다.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24페이지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네, 부가세 있는 거래이고 계산서는 보다시피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이 공급자, 이 발급회사는 대개 어떤 회사냐?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 그래서 이 영풍문고라고 하는 이 소매 도서니까 영풍문고 서점이라는 거예요. 서점. 서점은 이 도서를 소매하는 업종이죠. 이 도서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우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우리가 면세품이라고 합니다. 그 관세 면세가 아니고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말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만약에 어느 단체가 교육을 의뢰하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런 단체를 교육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교육비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급한 기관에서는 영수증 받아야죠. 증빙. 증빙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도 바로 요 계산서를 해줍니다. 이게 정규 증빙 서류예요. 계산서가. 근데 앞에 전자라는 건 뭐냐? 계산서를 종이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서는 우리가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가 있고요. 더존 스마트 A와 같은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빌36524.com이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전자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이거에 대한 것은 FAT 1급 과정에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 F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우리가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금 별도로 이론에서도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신입사원의 회계정보 처리 실무 능력 증진을 위하여 도서를 구입했어요. 예. 회계 책 좀 보라고 회사 내에 도서를 구입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차변에 무슨 비용이 발생하고요? 복리후생비라고 볼 것이냐. 예. 우리 직원들 책 사주는 거 물론 복리후생적인 면도 있지만 개정 과목을 따로 씁니다. 이거는. 네,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분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변이 도서인쇄비 800건대 얼마인가요? 10만원 7만원이요? 아 20만원이요? 대변은 대금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개정 과목을 뭐로 하면 될까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영풍 문고 20만원. 그래서 차변의 도서인쇄비 비용 발생 거래이고요. 대변의 미지급금은 뭘까요?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중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한다.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한다.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딱 맞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서 날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성일자 3월 5일. 자, 월이 바뀌었어요. 월이 바뀌면 여기 월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5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 3번 구분해서 3번 해야 차변이 입력됩니다. 도서로 검색해 보세요. 도서인쇄비 800건대 고르시면 됩니다. 예, 826입니다. 거래처 의미 없고요. 저교는 네, 밑에 저교 2개가 있는데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교를 한번 넣어 보겠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도서 구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계 도서 구입. 회계 도서 구입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금액은 20만 원. 엔터 하시고 날짜에서 엔터 치면 5일 복사되고요. 구분 대변 4번이죠. 예, 4번. 개정 과목은 예상은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영풍문고로 코드로 넣어야 돼요. 코드 안에다 영풍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드에 1005번이라고 입력되어야 저것이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가지고 적용 내용은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대변에다는 2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잘하셨죠? 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의 증빙을 보면요. 출장 풍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영업팀의 오상식 부장이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간답니다. 전라북도 전주. 네, 좋은 도시죠. 네, 전주 한옥마을 진짜 좋습니다.
네, 전라북도 전주. 그래서 예상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숙박비, 교통비, 식대 해가지고 25만 원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영업팀부장 오상식의 출장과 관련한 출장 여비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계산이라는 의미는요, 계략적으로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출장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25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러면 이걸 차변에 뭐라고 하고 대변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확실하죠. 자, 분개를 한번 해보면 6번의 차변은 이걸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네, 가지급금 25만 원인가요? 네, 25만 원. 이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관리해야 돼요. 누가 돈을 가지급해 갔는지 알아야 되니까. 대변에는 역시 현금이죠. 25만 원. 이 거래는 차변의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변의 현금도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상식 부장이 돌아오면 이 가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해주고 가지급금은 다 이제 제로가 되고 없어지고 차변의 비용이 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래서 출장비 지급하면은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돌아오면 정산을 할 때 그때 차변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 날 품위했죠? 그래서 요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에 차변에 3번이 차변이에요. 가지로 검색해 보세요. 134번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오상식으로 등록해 놔야 돼요. 오상 엔터에서 1006번. 오상식 여러분 거래처 등록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처 등록했었죠. 106번. 1006번. 자, 저교에다가는요. 밑에서 한번 찾을 수 있는 업무 가지급금 현금 지급이라는 게 혹시 정산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군요. 네, 여기다가 뭐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직접 쓰는 거다.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니까 내용대로 여기 지금 이 품위한 내용을 보면 저기죠. 지방 출장이잖아요. 네, 지방 출장. 오상식은 여기에 정확히 들어가 있으니까 지방 출장 가지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지방 출장 여비 계산액 그대로 써줘도 좋아요. 자, 금액은 25만 원. 차변했으면 대변도 내야 되겠네요. 예. 대변 현금이었죠? 101번 현금. 예. 엔터로 가가지고 25만 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한 줄로 할 때는 여기 구분을 그냥 출금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더 간단하죠? 한 줄로 작성할 때는 출금. 여기를 출금으로 바꿔버리면 한 줄로 끝나버리고요. 저처럼 두 줄로 한다면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 두 줄로 입력을 하는데 차변에는 가지급금, 대변에는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네, 7번 문제가 이제 오상식 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영업팀 부장 오상식의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돈을 남겨왔네요. 자, 어떻게 지출했냐면 이렇게 지출한 거예요. 숙박비로 10만원 지출했고요. 식비로 5만원 지출했고요. 교통비로 8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23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출장 갔을 때 잠자고 먹고 교통비로 써야 되죠. 이게 다 개정 과목을 하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로 여러분 이걸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2만 원은 여기 현금 회수, 회사가 오상식 부장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 회수니까 차변으로 적어야 되겠죠? 네. 요 가지급금 25만 원은 오늘은 이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대변에 가지급금이 가고 차변에 현금하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가 간다. 그래서 이 거래는 세 줄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먼저 써보시면 분계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다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23만원만 비용에 해당이 되는 비용 발생이 되겠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회수한 현금은 차변에 기록하는데 회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관계가 차변 요소 2개가 됩니다. 비용 발생, 자산 증가. 그래서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전표도 입력해 봅시다. 자, 오상식 부장이 여비 정산한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여기 날짜 보시면. 그래서 3월 15일자로 입력한 15일 차변을 두 줄로 입력할 거예요. 자, 3하고 여비교통비 812번이네요. 자, 거래처 의미 없고요. 적요는 1번 적요 맞네요. 출장 여비예요. 그리고 가지급했던 거 정산해 주는 절차예요. 금액은 23만원. 저 날짜에서 엔터 치면 복사되고요. 차변에서 엔터 치면 또 복사됩니다. 하나는 현금이죠. 101번 현금. 거래처 의미 없고요. 적요. 엔터 쳐서 출장 여비 정산하면서 들어온 현금이에요. 2만원. 또 날짜에서 엔터 하시고요. 이번에는 구분을 대변이니까 4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거래처를 꼭 오상식 1006번으로 걸어주어야 됩니다. 코드로 꼭 걸어야 돼요. 적요는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니까 6번이 되겠습니다. 업무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대체죠. 그래서
25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이 두 줄이 되든 세 줄이 되든 대변이 한 줄이든 간에 차변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25만 원으로 언제나 일치해 줘야 된다. 자, 다음에 8번 문제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까지 하고. 자, 8번 문제는 뭐냐? 급여 지급 대장이네요. 관리부 장그래씨, 영업부 오상식 씨 급여를 합쳐서 330이네요. 소득세 두 사람 거 합쳐서 55,000원, 건강보험료 25,000원, 공제 합계가 8만원이 공제금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330에서 8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322만원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통예금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보여줍니다. 보통예금 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을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찾으신 금액 322만원 여기 있는 금액과 일치하죠? 이 금액과. 그래서 우리 회사 통장에서 3월분 급여를 이체했다는 게 찍힌 거예요. 통장에. 자,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답니다. 네, 사무실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의 급여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자, 분계를 수행하셔라. 개정 과목은 판매관리비 중에 여기 나와 있네요. 급여. 네, 그래서 차변은 급여. 얼마? 330만 원. 네. 자, 차변은 급여. 330만 원. 대변이 두 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대변의 공제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개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저 공제한 걸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잠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정 과목이 예수금입니다. 부채죠. 8만 원. 그리고 대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도 어느 은행 보통예금인지 거래처를 은행을 꼭 코드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예, 국민은행. 금액은 32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로 쓴다면은요, 차변의 급여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요. 3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단기 순손실이 몇백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대변의 예수금은 부채 증가요. 예, 8만 원이에요. 부채가 증가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은 예, 자산이 감소했어요. 비용 330만 원 발생하면서 부채 8만 원 늘었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채는 잠시 후에 없어지면서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이 부채가 없어지면서. 언제? 다음 달 10일 날. 급여를 주고 이번 달 급여 지급을 며칠 아마 뭐 20일경에 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 날 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회사가 납부를 대신해 주죠.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직원들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인 부담분을 우리가 미리 떼어두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급여를 지급한 3월 20일 날. 그래서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는
801번 급여가 되겠고요. 급여의 거래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요는 사무실 직원 급여 타자해야 되겠다. 330만 원. 대변은 날짜는 같은 날이고 4번 대변은 예수금 8만 원. 여기는 예수금의 적요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4번 적요 쓰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코드를 꼭 걸어야 됩니다. 적요는 급여 지급이니까 번호는 없는 것 같고 여기다가 3월 급여 지급사 사무실 직원 급여 해도 되고요. 3월 급여 지급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22만 원 엔터 했을 때 차액이 안 나타나야 돼요. 330, 330 차변 대변이 일치해야 돼요. 잘 따라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화면에 공이 있었는데 왜 안 됐어요? 이거 800이니까 아니요. 801번 맞아요. 급여는 화면에 적혀있는 걸 맞아요. 근데 여기 맞아요? 그렇죠. 급여가 비용이니까 차변에 330. 책임은 아닌데 대변에 들어가는 여기 급여 차변. 아, 네. 차변 맞죠? 네. 네. 이 내용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10분 더 쉬는 시간.